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용해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반응 엔탈피, 새로운 단원, 사단원의 이제 반응 엔탈피를 볼 거예요. 반응 엔탈피랑 이제 화학 평형이 나오니까 뭐 뒤에 화학 평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디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엔탈피가 뭔지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헤세 법칙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나버리네요. 네. 화학 평형은 이 엔탈피가 끝난 다음에 나오네요. 화학 평형은 다음에 나오는 걸로. 그래서 이번 개념은 엔탈피를 한번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뭐가 엔탈피인지 사실 잘 모르겠죠. 그냥 엔탈피 여기 나오는데 기호 H로 나타내며 일정 압력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차이만큼 열이 방출되거나 흡수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엔탈피 차이가 이제 열의 방출과 흡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이 항상 앞에 붙어요. 일정 압력. 이거 이제 조건이니까 중요하고. 그래서 반응열 처음부터 이제 볼게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항상 에너지의 출입이 뒤따른다.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에너지가 나오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반응물에서 이제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을 반응열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반응열이 방출되거나 흡수하는, 그리고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바뀌는 이런 반응. 이제 발열 반응이랑 흡열 반응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열이 이제 나가는 걸 이제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열을 흡수하는 게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열 반응을 하면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요. 주변에 이제 열과 에너지를 이제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주위의 온도 낮아지고, 이 발열 반응은 내가 밖으로 이제 에너지를 내뿜으니까 이제 열을 방출한다고 생각하면 주위의 온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요. 발열 반응이라 함은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건 알아야 되고, 흡열 반응이라 하면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엔탈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엔탈피에서 이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엔탈피가 낮다. 그럼 열을 방출하는 거죠. 열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면서 이제 엔탈피가 떨어지는 건데, 열을 내보내니까 발열 반응인 거고,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고, 열을 흡수하거나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의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내려간다. 이렇게 주변 온도가 내려가고 주변 온도가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다 돼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깨끗하게 지우고 엔탈피의 변화와 반응 엔탈피, 요 엔탈피의 변화와 반응 엔탈피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일정 압력에서, 여기서도 계속 우리가 엔탈피를 정의할 때는 일정 압력을 조건으로 뒀으니까, 일정 압력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물질의 종류와 엔탈피가 달라지므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차에 해당하는 열이 출입된다. 결국에 지금 이 위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열이 들어오면 흡열 반응이고, 흡수하면 흡열 반응이고, 열을 방출하면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고 주위의 온도가 흡열 반응 내려간다. 요 이야기를 계속 여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질의 엔탈피의 절대량을 직접 어떻게 해요? 측정할 수는 없으나 결국엔 어떤 물질의 엔탈피의 절대량은 직접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일정한 압력에서의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출입하는 반응열을 측정하면 엔탈피의 변화량을 알 수 있다. 이거를 뭐
이제 이거를 뭐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 O2 이 산소가 있어요. 이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의 물질의 엔탈피 값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산소 이제 분자가 이제 두 개의 산소 원자로 깨질 때, 두 개의 산소 원자로 깨질 때 이런 반응이 있다고 칠게요. 이런 반응이 있다고 치는데, 이때는 만약에 흡열 반응을 해야 된대. 흡열이면은 요 상태겠죠?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니까 이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클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준 상태 델타 H 나중 엔탈피에서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빼준 상태, 이 값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이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열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산소 분자와 이 두 개의 산소 원자의 엔탈피 차이, 이 차이를 알 수 있다. 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일정한 압력에서 계속 조건 나오죠. 일정한 압력이라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를 반응 엔탈피라고 하고,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합을 뺀 것이다.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준 거 반응 엔탈피. 요 생성물에서 반응을 빼준 거. 그러면 흡열은 반응 엔탈피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흡열은 양수겠어요, 염수겠어요? 흡열 반응은 생성해서 반응을 빼줄 때는 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니까 큰 흡열 반응의 엔탈피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발열 엔탈피는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주니까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를 정리를 했고, 그럼 이제 밑에 이야기가 나오네요. 또 발열 반응, 흡열 반응으로 해서 지금 제가 위에서 했던 이야기 마이너스와 이 플러스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엔탈피 합이 생성물의 엔탈피 합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 크기 때문에 얘가 더 크죠? 크기 때문에 엔탈피의 차에 해당하는 만큼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델타 H가 0보다 작다. 결국 음수란 얘기죠. 음수고 주위의 온도가 올라간다. 네. 그래서 이런 만약에 반응이 있다고 칠게요. 이런 반응이 만약에 있다고 쳤을 때 여기가 음수가 나온다면 흑연과 산소가 반응해서 CO2가 되는 반응은 음수니까 발열 반응이구나.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엔탈피보다 생성물의 엔탈피가 더 낮은 상태, 이런 상태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보통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만 반응을 할 때는 반응 그 경로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사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 사이는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올라갔다가 활성화 에너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몇 단계 반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결국엔 이런 상태를 띠게 된다.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건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더 낮아야죠. 발열 반응이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타내고, 흡열 반응은 그 반대겠죠. 생성물의 엔탈피가 반응물의 엔탈피보다 더 크니까 0보다 큰 양수가 되는 거고, 흡열 반응일 때는 이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여기 여기 이제 양수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다면, 발열 반응이랑 우리는 흡열 반응을 얘기할 수 있고, 이 델타 H가 발열 반응은 어떻게 돼요? 열을 내줘야 되니까 발열 반응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흡열 반응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준다.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음수, 흡열은 양수.
주위의 온도는 증가, 주위의 온도는 감소. 이렇게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되죠. 사실 외워도 되고, 이 그림을 잠깐 그려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를 이제 보지 않아도 양수니까 흡열 반응, 음수니까 발열 반응이니까 주위 온도는 올라간다. 흡열 반응이니까 주위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제 흡열 반응 델타 H가 양수인 걸 주고 이제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주위의 온도가 뭐 올라간다 이러면 틀린 거죠. 왜냐면은 얘가 흡열 반응이니까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야지 정답인데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뒤에 문제가 진짜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저 같은 문제를 내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가 반응열, 엔탈피, 그 다음에 엔탈피에 대한 엔탈피 변화에 따른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어떻게 이제 양수 음수로 표현될 수 있는지,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열화학 반응식으로 넘어갈게요. 열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반응열은 반응 엔탈피로 나타내며 화학 반응식과 반응 엔탈피를 함께 나타내는 식을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화학 반응식이 뭔지, 지금 반응 엔탈피는 다 같이 봤잖아요. 반응 엔탈피 델타 H. 그럼 화학 반응식이 뭔지 밑에서 볼게요. 열화학 반응식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관계와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대요. 흑연 1몰이 산소 분자 1몰과 반응하여 CO2 1몰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 요게 화학 반응식인 거죠. 요게 화학 반응식. 1몰이 반응해서 1몰이 생성되는. 그런데 음수니까 발열 반응. 주위의 온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발열 반응 쓰고 올라간다. 쓸 수 있고. 반응 엔탈피의 부호가 음수이므로 발열 반응이고 1몰이 연소할 때 요만큼의 열이 방출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1몰이 반응할 때 이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하는 것만큼 몰수만큼 반응할 때 요만큼의 에너지가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서는 CaCO3 1몰이 CaO 1몰과 이산화탄소 1몰로 반응될 때 흡열 반응. 양수니까 흡열 반응인 거고, 흡열 반응이면 주위에서 온도를 가져오니까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는 거고, 여기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얘가 1몰 반응할 때 이만큼의 열이 흡수된다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과 반응 엔탈피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 엔탈피가 달라지므로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도 엔탈피가 지금 달라진대요. 이 H가. 근데 이 절대적인 H는 측정이 가능해요, 안 돼요? 측정을 못하죠. 그래서 결국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물 액체가 이렇게 기체로 변화하는 것도 결국 엔탈피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건 쉽죠. 물이 기체로 되려면 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흡수해야 되겠죠. 흡열이 돼야 되겠죠. 흡열이니까 양수,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 이런 걸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몸에서 땀이 났을 때 결국엔 증발이 되면서 우리 체온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지금 물이 흡열 반응을 해서 몸의 체온을 낮춘다. 이때 측정하는 게 이제 물 1몰이 반응해서
기체에 1몰이 되면 이때의 델타 H 값을 뭐 구할 수 있으면 이때 이만큼 흡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 지금 밑에서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주고 있죠.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나타내냐? 여기 먼저 할게요. 여기 화학 반응식 물질의 상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물질의 상태를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고체, 액체, 기체, 솔리드, 리퀴드, 가스, 여기 수용액은 뭐 아쿠아인가요? 어쨌든 AQ라고 쓴대요. 어쨌든 AQ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얘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이제 수증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1몰이 생성될 때 반응 엔탈피는 요만큼이고 물 1몰이 생성할 때 반응 엔탈피는 요만큼이 돼요. 결국에 둘 다 마이너스니까 발열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둘 다 이제 발열 반응이라는 걸. 그러면 이 발열 반응이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발열 반응인데 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뭘까요? 왼쪽으로 가면 이 부호만 정확하게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요. 부호만 바뀌고 발열한 만큼 이제 반대로 흡열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다시 거꾸로 가도 부호만 바뀔 거 아니에요. 이제 얘가 반응물이 되고 얘가 생성물이 되니까 부호만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태를 다 표시해 줘야 되고, 열화 반응식에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 온도와 압력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25도C 1atm 1기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같은 화학 반응이라고 해도 반응 개수에 따라 반응 엔탈피가 달라지는데 반응 엔탈피는 물질의 몰수에 비례하므로 열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개수가 달라지면 반응 엔탈피도 달라진다. 당연한 얘기죠. 많은 양이 반응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거나 많이 흡수되거나 많이 방출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만큼이 2배를 딱 한 거죠. 그럼 그 에너지만큼도 2배 방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요. 역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정반응의 반응 엔탈피와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다. 당연한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이 크기는 같고 여기서는 정의에 의해서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뺐으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으니까 여기는 음수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이제 생성물이 되는 거죠. 생성물이 크고 여기가 이제 반응물이 작은 거를 빼주니까 여기서는 양수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당연한 이야기다. 부호가 바뀌는 건, 반응이 바뀌면 부호가 바뀌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 나타내야 된다. 상태를 나타내야 된다. 상태를 무조건 나타내야 되고, 주어진 몰수의 비례해서 이 엔탈피 크기의 차이가 있다. 몰수에 따라서 크기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역반응의 엔탈피 변화는 절대값의 부호가 바뀐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열화 반응식 완성하기, 여기서 25도씨 1atm 주었고 메탄올 1몰을 완전히 연소시킬 때 726.4kJ 만큼의 열이 발생한다. 열이 발생하니까 발열, 델타 H는 어때야 돼요? 발열이니까 음수.
되죠.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야 되고요. 이렇게 나와 생각이 들어야 돼요. 바로 이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은 다음 단계를 통해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상태를 나타낸다. 상태를 나타내고 반응물은 이렇게 연소니까 산소랑 이제 반응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탄올은 우리가 25도씨 1기압에서 메탄올은 액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연소할 때 마이너스라고 지금 준 거고 델타 H가 마이너스 276.4다. 반응 개수를 고려해 반응식 나타날 때 반응물의 양이 2배가 되면 출입하는 에너지도 2배가 된다. 반응 개수가 2배가 되었으므로 반응 엔탈피도 2배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만큼 된 거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는 4분의 1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반응하는 거. 반응의 개수의 비를 맞추는 것도 그냥 이렇게 메탄올 쓰고 산소가 반응해서 결국 CO2랑 물이 만들어질 거니까 연소하니까 연소는 결국 CO2랑 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죠. A면 여기도 A죠. 왜냐면 여기 탄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수소를 맞춰야 되면 여기가 지금 수소가 4개가 있고 이게 4A죠. 수소의 개수를 맞추려면 여기가 4A여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여야 돼요? 2A가 돼야 되죠. 개수가. 왜냐면 여기가 2A가 돼. 앞에 2A여야지 곱해서 4A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A, A. 그러면 산소의 양을 맞추려면 산소는 지금 여기 A 곱하기 여기 두 개 있으니까 2A. 여긴 2A 있고 여긴 산소 하나니까 2A. 그러면 산소는 총 4A여야 되니까 여기는 4A가 되려면 앞에 2A. 그러면 개수 맞추면 2A, A, 2A, A, 2A니까 1대 2대 1대 2 이렇게 되면 되네요. 반응은. 그래서 1대 제가 실수했죠. 뭐가 실수했죠? 여기 앞에 산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A였죠? 여기 4A가 이 4A가 여기 앞에 A 있죠? 여기 하나에 A 있고 여기 지금 맞추려면 여기가 3A가 돼야 되죠? 3A가 돼야 되니까 지금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3A여야 돼요. 여기 앞에 개수가 결국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A. 그럼 요 2분의 이 분수를 다 없애려면 전체적으로 2를 곱해주면 2대 3대 2대 4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래서 2대 3대 2대 4 이렇게 되네요. 네. 여기서 실수한 거 한번 기억해 봐주세요. 네, 실수 한번 했으니까 이거 반응은 이렇게 맞추면 된다. 반응은 개수비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두고 하나씩 맞춰 나가면 된다. 뒤에서 나중에 이 여기 열화학 반응식이랑 반응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이거 화학 반응식 맞추는 거 문제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지금 뭘 했냐면 반응 엔탈피와 열화학 반응식을 했습니다. 반응 엔탈피와 열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나머지 생성 엔탈피와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 그 다음에 헤스의 법칙 이렇게 이제 이렇게는 다음 설명해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5개의 주제가 있잖아요. 1번, 2번. 지금 반응열과 열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한 거고, 뒤에 이어서는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붙여서 하겠습니다. 생성 엔탈피와 여기 결합 엔탈피와 반응 엔탈피, 그 다음에 햇세 법칙은 다음 시간에 붙여서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